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었죠. 선글라스 끼고 한 손에 탬버린 들고 노래를 했는데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도 저 마음속에는 가슴속에는 계속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나는 누구인가? 예. 여기는 어디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안이란 존재가 네. 낯익은 타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낯익은 타인. 낯익은 네. 타인. 그대 잠든 머리맡에 가만히 앉아 이밤. 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지금 직장인들 이제 40대, 50대라면 퇴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나이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준비가 돼서 퇴직하면 상관이 없는데 준비되지 않은 비자발적 퇴직, 또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퇴직 후의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10배는 더 힘들다고 보셔도 돼요. 내가 상상한 것보다는 10배 더. 그래서 우리는 퇴직 후의 삶, 또 퇴직 전에도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내가 준비 없이 퇴직을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보다 선배이신 분이 먼저 이것들을 다 경험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퇴직 전후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지. 그래서 책도 내셨어요. 남자 독립 선언서, 중년 비자발적 실직 서바이벌 매뉴얼 25가지가 있어서요. 우리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우리 선배님이 쓰신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업급여를 타야 된다라고 네. 하면 실업급여를 어디 가서 어떻게 타는지, 얼마나 나오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처음이니까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험도 예전에는 회사에서 그냥 의료보험을 본인의 급여에서도 좀 떼고 그렇죠. 회사에서도 대주고 하는 거 있지만 이게 지역 의료보험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역 의료보험으로 넘어가면 그거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지역 의료보험은 또 얼마를 내는 것인지. 네. 그럼 임원들은 그냥 속된 말로 임시 직원의 준말이라고 하는데 그러게요. 그럼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면 임원들은 나가야 되는 것인지, 도와주는 어떤 기관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기관도 있었고 뭐 조언해줄 만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나름대로 이제 겪게 되는 일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앞으로 이제 뭐 실직자가 되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게 되신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었죠. 선글라스 끼고 한 손에 탬버린 들고 노래를 했는데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도 저 마음속에는 가슴속에는 계속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눈물이 나고 어제 말씀하셨던 사장님의 그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것 같고 경제적인 위기예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가 하여튼 위기인데 제일 큰 건 이제 경제적 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안 들어온다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월급 받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월급 받고 애 교육비도 들어야 되는데 뭐 그 돈이 갑자기 탁 끊기게 되면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 경제적 위기가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의 위기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나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예. 여기는 어디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 직장에서 자기는 뭐 임원으로든 아니면 어떤 직원으로 해서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한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도 있었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고 다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책임도 없고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붕 떠게 이제 집에만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때까지 삶에 대한 것들이 다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것일까? 내가 이 상황이 될 때까지 나는 어떻게 나는 살아온 것인가? 자기 삶에 대한 것도 막 회한이 나게 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에 대한 위기가 오는 거죠. 사실 이제 실직을 하게 되고 퇴직을 하게 되면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앉아 있게 되는 거잖아요. 50대까지 직장만 계속 다녔었던 분들은 다른 네트워크가 없어요. 그쵸. 다른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직장에 자기가 핸드폰에 그 한 1000명 정도의 연락처가 있었다고 하면 그 중에 900명은 다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들이거든요. 맞아요. 그 전화번호들이에요. 나머지 100명 정도만 이제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동기들이나 뭐 친구들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순간, 실제는 그 순간에 900명의 연락처가 자기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상황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또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뭐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는 선배 후배들 찾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같이 밥 먹자 하고 이러고도 미안하잖아요. 그쵸. 그럼 다 직장에서 다니고 있는데 네. 그러기도 못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집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집에 있게 되면 집에는 그동안에 누가 있었나 그러면 또 아내가 있었던 그쵸. 거죠. 네. 이 아내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이제 딱 들어와서 함께 있게 되니까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그렇게 남편이 실직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 있게 되면 그때 아내란 존재가 네. 낯익은 타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낯익은 타인. 낯익은 네. 타인.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년 동안 뭐 30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뭐 굉장히 낯이 있죠. 아내란 존재는 엄청 친한 존재이고 낯은 있지만 마치 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20대 후반 친구들이 아빠가 실직했다고 해서 뭐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또 격려도 해드리고 아유 뭐 아빠 뭐 그래 이제 좀 푹 쉬어 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네. 아빠가 놀아줄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걔도 삶이 다 있거든요. 뭐 그때 와서 이제 남편이 이제 아빠가 자식들하고 좀 친하게 좀 같이 좀 이렇게 시간 지내보자 한다면 별로 안 좋아하죠. 또. 그럼요. 명함 속에 있던 내 회사, 또 거기에 있는 내 직함이 나였는데 그게 다 백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 나오면요, 이제 회사 동료나 직원들이나 이제 연락하면은 되게 이제 처음에는 한 번, 한두 번은 이제 그렇지. 따뜻해주는데 그다음부터 되게 귀찮아하는 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전화상으로. 네, 맞습니다. 안 만나줍니다. 그 서울대 송호근 교수님이 네. 쓴 책이 이제 제가 저 남자 독립선언서를 지을 때 그 참고를 좀 했는데 네. 중년들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것도 네. 중년들에 대한 이야기, 실직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가 네. 있고 중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라고 돼 있었어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네. 이 그들이라고 하면 이제 중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50세대 이 세대들이 어려움이나 힘든 게 있더라도 울지를 모른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울지를 않아요.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거든요. 그렇죠. 울면 안 된다. 특히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가 우는 거는 뭐 태어날 때 하고 뭐 아주 뭐 부모님 돌아갈 때 그때는 우는 것이지 절대로 울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저는 울어야 된다. 처음에 한바탕 울고 시작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본인의 감정에서의 앙금을 두지 말고 쌓지 말고 그걸 풀어버리라. 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대부분 실직들을 50대 때 하게 되면 부끄러워해요. 아까 저도 그랬던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직은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직장을 갖고 일을 가졌다라고 하면 일을 가진 것은 언젠가 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실직이기 때문에 아무도 실직을 안 하는 직장인은 없다는 거예요. 직장인이면 무조건 실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빨랐느냐 늦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누구나 다 실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직을 했다는 자체를 그걸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거죠.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라 하는 거죠. 네. 그걸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실직에 대한 극복을 하는 것들을 이제 거기에 대한 전략 전술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겠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예. 해주셨어요. 네. 인생 후반전에 대한 거 생각 없이 만약에 또 뭔가 일자리가 생겼다. 뭐 예를 들면 일자리가 또 갑자기 어디 뭐 중소기업 한 군데서 오라고 했는데 그럼 막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일단 실직했다는 사실 자체를 자꾸 부인하고 싶으시니까 그냥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했다가 진짜 2, 3년 만에 또 나오게 되면 더 낭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진짜 인생 후반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한 다음에 실직에 대한 것들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세워라. 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서로 연결돼 있던 거라서 그쵸. 네. 중간에 일이 빠져버리면 대부분 다 빠져버리는 그쵸. 거거든요. 이제 일이 빠져버리면 그 관계도 이제 없어져 버리는데 이제 새로운 관계들을 조금 할 필요도 있죠. 아내분들은 남편이라는 존재 말고도 다른 관계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아파트 분여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윗동네 아랫동네 언니 동생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자기 학교 동창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 50대 남편분들이 갑자기 아파트에 와가지고 그 윗집 아랫집 가면서 인사하면서 뭐 예, 우리 이제 좀 어려워요. 소주 한잔 합시다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그 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사실은 새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친구들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그 대학교 친구가 우리가 남이가라고 끈끈이 맺어지는 그 대학교 친구들하고 함께 이제 뭐 이야기 나누고 함께 술도 마시고 함께 자전거 타고 등산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극복이 가능한 건데 그게 없다.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본인의 취미나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 동호회라도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용기를 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50대들은 보통 이제 밴드들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죠. 20대, 네. 30대보다는 밴드를 많이 하는데 밴드도 검색해 보시면 중년들을 위한 영화 모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또 4050 뮤지컬 뭐 관람 모임 뭐 이런 그래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이제 편하죠. 접근하기가. 왜냐하면 20, 30대들 다 같이 섞인 데서는 들어가기도 이제 조금 뭐 멋쩍기도 하고 좀 같이 함께 하기가 쉽지 않지만 같은 나이대 또 거기 가면 다 실직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도 같은 그런 경험한 사람들도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동창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벌어지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친밀감 또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또 만나도 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내 취미생활, 뭐 악기라든가 아니면 뭐 등산이라든가 수영이라 하면 그 동호인 모임이 있으면 같은 관심사끼리 모였기 때문에 말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미생활을 한 두세 개 정도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간다고 하면 은퇴 후에 이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밝아오르나